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상당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는 아시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소식까지 전해졌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가가 8% 가까이 급등했어요.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나스닥 선물도 1.7% 빠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솔직히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실 거예요. 20만 초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 더 빠지면 어쩌나, 혹시 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도 타격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까요? 짧게 보면 맞아요. 당연히 투심이 얼어붙으니까 단기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뭐가 올라가요? 유가죠.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요.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비용이 올라가요. 그런데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줄일까요? 절대 안 줄입니다. 이미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인프라 투자를 전쟁 때문에 멈추는 회사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뭐가 벌어지느냐? AI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세지는 겁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데이터 주권, AI 주권이 더 중요해져요.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자국 내 데이터 센터를 더 빨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요, 메모리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 시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D램 가격이 1년 새 7배가 올랐어요. 메모리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잖아요. 전쟁이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키면 삼성전자의 가격 결정권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공포 속에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탄탄한 종목은 공포가 지나가면 더 강하게 올라와요. 이걸 이해하려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부터 짚어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식 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사면 내려갑니다. 참다 참다 손절하면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뉴스 보고 들어갔는데 고점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좋다는 말 듣고 샀는데 그날이 꼭지였습니다. 한두 번이면 운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운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구조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주식을 볼 때 완전히 다른 눈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뭘 잘못 보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뉴스를 먼저 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급등했는지 확인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봅니다. 차트를 켜서 지지선, 저항선을 그립니다. 이게 나쁜 방법이냐?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뉴스는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 알려줍니다. 차트는 과거의 가격을 보여줍니다. 리포트는 이미 반영된 정보를 글로 정리한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보고 투자하면 이미 반영된 가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고점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고점에 물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타이밍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보고 있는 것의 시차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뭘 보길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차트도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돈의 흐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경로를 타고 최종적으로 어느 기업에 매출이 되는지 이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 위에 있는 기업을 뉴스가 나오기 훨씬 전에 삽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뛰어들 때는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사놓은 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 더 이상 안 오르는 겁니다. 살 사람이 이미 다 산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 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이 기업들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금액을 다 합치면 500조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전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AI 로봇. 갈래는 다르지만 방향은 전부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자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 방향으로 쏟아진 적은 없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없었고 스마트폰 혁명 때도 없었습니다. 이 500조 원이 흘러가는 경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1층부터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알면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1층, 바로 전력입니다. AI 서버 한 대가 먹는 전력은 일반 서버의 10배가 넘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려면 소도시 하나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서버를 사기 전에 전기부터 끌어와야 합니다. 변압기가 필요하고 초고압 케이블이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가장 먼저 깔려야 하고 전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먼저 폭등했습니다. 돈은 항상 1층부터 흘러갑니다. 이걸 뉴스로 접한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많이 오른 뒤였습니다. 2층 반도체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서버를 채워야 합니다. 서버 안에 들어가는 핵심은 두 가지, 연산 칩과 메모리.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I 서버 한 대 원가의 40%가 메모리에 들어갑니다. GPU가 아닙니다. 메모리입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차는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데 도로가 왕복 2차선이면 어떻게 됩니까? 병목이 걸립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봤자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가 느리면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초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2층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3층 AI 디바이스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어디에 넣겠습니까? 스마트폰, PC, 자동차, 가전, 로봇.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나왔습니다. 에이전틱 AI. 사용자의 의도를 스스로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AI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쓰는 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AI 기기를 수억 대 규모로 보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서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손안의 기기에서도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4층, 이건 아직 대부분이 모릅니다. 저는 여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AI 자율 공장, 자재 입고부터 생산, 품질 검사, 출하까지 전 공정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공장입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공장 전체를 가상 공간에 복제하고 AI 에이전트가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의사 결정에 따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라인에 투입됩니다. 이건 기존 자동화와 차원이 다릅니다. 자동화는 사람이 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자율화는 AI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AI가 AI를 만드는 시대, 이 네 번째 층이 완성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1층, 2층, 3층 전체가 가속됩니다. 반도체를 더 빠르게 만들고 더 많은 기기에 더 빠르게 AI가 들어가는 선순환.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1층, 2층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3층, 4층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게 지금 500조라는 큰 규모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경로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경로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종목이 싸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조에서 전력 장비를 만드는 기업,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AI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 AI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 이 네 개 층에 모두 걸쳐 있는 기업들이 한 나라 안에 다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딱 두 곳입니다. 미국, 그리고 한국. 미국이 소프트웨어와 설계를 쥐고 있다면 한국은 하드웨어와 제조를 쥐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리적인 칩이 있어야 하고 그 칩을 넣을 기기가 있어야 하고 그걸 만들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조 단위로 주식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를까? 답이 보이실 겁니다. 뉴스와 차트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정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신 건 다릅니다. 돈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순서로 흘러가고 지금 몇 층까지 와 있는지 이 구조를 알면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지가 보입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보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AI 투자 과열 논란, 미중 기술 패권 갈등, 글로벌 금리 변수, 이런 요소들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500조 원이 향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한국이 그 경로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 이 큰 그림만큼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뉴스가 아니라 돈의 경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돈이 움직이는 경로와 구조는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전력 인프라에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반도체에서 점유율이 급변하고 있는 기업, AI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수요를 잡고 있는 기업, AI 공장 전환을 선언한 기업, 층별로 제가 정리해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제가 직접 종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설명란 맨 위에 제가 정리해 놓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체크리스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궁금한 종목이나 테마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다루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큰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순간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